그때 한 2, 3년 전에 되게 좋은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사실 관심도 없었고 M&A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경영권만 막 뺏기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진행을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살면서 인수 제안을 받는 일은 진짜 드문 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M&A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M&A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어느 때보다 매물이 좀 많아요. 매각 문의가 많은 때인데요. 오늘은 M&A 관련해서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M&A를 하는 이유는 외도인의 관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이제 대표님들한테 왜 매각하려고 하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답변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되게 잘 됐을 때 회사가 매출도 나고 이익도 나고 정말 쭉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계속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유형의 대표님들은 본인이 그동안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운영하면서 최대로 매출도 뽑고 이익도 뽑았는데 이 이상을 혼자 하기는 힘들다. 이 이후부터는 좀 큰 곳에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탄탄한 스타트업에서 인수를 해서 더 키워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유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서 사실 성장을 하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 자금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 보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매각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아니면 파산이나 회생이나 청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해서 즉 운영 자금이 떨어질 것 같아서 런웨이가 끝날 것 같아서 그 전에 미리 매각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 또 많은 이유 말씀하시는 게 그냥 지치셔서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다 바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지나고 이제 10년 지나면 번아웃이 오셔서 대표님이 더 이상은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좀 더 열정적인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M&A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더 큰 곳에 대기업 같이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는 큰 곳에서 회사가 더 크길 바라는 마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런웨이가 얼마 안 남아서 투자를 받지 못해서 런웨이가 얼마 안 남아서 자금이 좀 충분한 곳에서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마음. 세 번째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와서 매각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크게 M&A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큰 산이 세 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는 가격에 관련된 거예요. 적정 가격. 가격이 일단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매도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매수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매도인은 요즘에 특히 그 전체적으로 밸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직전 투자 밸류 기준으로 얼마 해야겠다 뭐 이익 기준으로 무조건 뭐 10배에서 20배는 해야 된다 그런 건 너무 좀 과도한 것 같고 이제 좀 낮춰서 가격을 잘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가격이 맞아서 이제 인수 논의가 되고 나서 두 번째 산이 실사예요. 그러니까 실사 과정을 또 충실히 잘 거치는 거. 인수인 입장에서 꼼꼼하게 실사를 해야 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실사 과정에서 되게 많이 좌절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재무회계 법률 실사를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잘 대응하고 미리 기회가 된다면 대비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가장 큰 마지막 산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잘 체결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그 법률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계약 체결하시는 거. 그래서 키워드는 적정 가격, 실사, 계약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평균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로 저는 말씀드려요. 예전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그러니까 실사랑 계약 협상이랑 이런 거 다 맞추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 한 재작년부터는 아무래도
매물이 많다 보니 매수인 우위 시장이 되다 보니 좀 더 전반적으로 절차가 좀 길어진 편이라 1년 정도 일단 생각하시고 좀 더 길어지면 2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케바케인 게 저희가 최근에 했던 딜은 서로 그 니즈가 그 타이밍이 너무 딱딱 맞아서 3개월 안에 끝난 경우도 있었고요. 한 6개월 걸린 것도 있었고 1년 6개월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딜 중에 막 2년까지 늘어진 딜은 없었는데 2년까지 생각하시되 보통 1년에서 좀 더 1년 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기는 이 인수인한테 팔고 싶고 이 인수인은 이 매물을 사고 싶다라고 해서 만나는 걸 우리가 이제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그 매칭이 되면 보통 거래 조건이랑 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하고 이제 막 협의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매칭이 될 확률이 한 1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형 회계법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10%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높게 잡아도 10% 정도예요. 그리고 매칭이 됐다 끝이 아니죠. 매칭되고 뭐 실사도 하고 계약 협상도 하고 계약하고 또 종결하고 이런 클로징까지 가는 확률이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국 다 될 확률은 되게 낮죠. 그래서 한 3%에서 5%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하지 말까? 이거 어차피 가능성 낮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되게 좌절하시고 되게 실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만히 있으면 빵프로고요. 이렇게 시도를 하면 내가 그 30%가 될 수 있고 내가 10%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시도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요즘에 진짜 제가 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때 한 2, 3년 전에 되게 좋은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사실 관심도 없었고 M&A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경영권만 막 뺏기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진행을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살면서 인수 제안을 받는 일은 진짜 드문 일이에요. 그게 막 진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는 인수 제안을 받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인수 제안을 받으면 일단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그때 나는 매각 의사가 전혀 없었을지라도요. 그러니까 제가 딜을 또 한 것 중에는 실제로 매각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곳에서 인수 제안을 받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매도를 하셨는데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지분도 좀 남겨놓고 매도를 하셨고 정말로 아름다운 딜로 잘 끝난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가만히 있을 때 인수인이 제안 와서 딜 진행되는 거는 훨씬 확률이 높거든요. 성공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수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기회는 잡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인수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으세요 하고 해서 넘기라는 이런 개념 절대 아니고요. 주의하실 게 반드시 있긴 합니다. 인수 제안이 왔을 때 진정성을 확인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제가 또 본 것 중에는 인수 제안 한다고 접근을 하고 할 것처럼 하고 자료만 빼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쿡쿡 찔러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해서 막 정보만 캐내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진짜 나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정말 사기처럼 기망처럼 계약 체결하고 주식만 일단 넘겨주세요. 돈은 뭐 나중에 줄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접근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그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수 제안이 오면 일단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으시되 그 인수인이 뭐 대기업이나 PE나 이렇게 인지도 있고 다 아는 곳이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 모르는 곳이다라고 하면 레푸테이션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레퍼런스도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고 반갑게 받아들이시되 인수인이 진정성이 있는지 문제 없는지는 전문가랑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매칭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긴 한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매각이 잘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그 잠재력을 끌어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나지 않아도 그 팀, 사람이 너무 좋은 매력적이다. 그러면 사람을 산다는 개념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익이 지금은 안 나요. 근데 일단 매출도
상승하고 있고 재무 실사를 해서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비용도 잘못 쓰고 막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이익이 안 나는 거지, 들어가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를 개선하면 이익이 날게 예상된다. 그게 이제 충분히 그려진다고 하면 지금 이익이 당장 나지 않더라도 인수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구조라면 가능합니다. 대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직원들한테 얘기 안 해요.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희 전문가들은 미리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되게 동요가 많이 되고요. M&A는 되게 프라이빗하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막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되게 프라이빗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M&A 자체가 그 직원들한테 영향 미치는 것도 있지만 채권자나 주주나 다른 이해관계들, 거래처, 막 모든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은밀하게 진행되고요. 그 비밀이 유출될수록 성사 확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 많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딜이 될 확률이 아까 제가 낮다고 했잖아요. 지금 막 논의 중이고 심지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불확실한 거를 직원들한테 다 알렸다가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더 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실망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한테는 보통은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게 M&A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M&A 관련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되게 솔직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별앤 파트너스에서는 이렇게 인수인을 찾고 싶은 스타트업을 위해서 열심히 인수인을 찾아드리는 매칭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니까 인수인을 찾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저희 별앤 파트너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